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청약과 상장이 콤보로 몰아치고 있는 이 난국에 매일매일 정말 더위에도 고생이 많으세요. 하지만 오늘은 HVM을 또 살펴봐야 합니다. 일정상 하이젠 RNM과 이노스페이스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한국 15호 스펙의 환불금으로 HVM 활용은 가능하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내일은 하이젠 RNM과 HVM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좀 판단을 해서 자금을 배분하고 또 하이젠은 청약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날이에요. 머리가 좀 아플 텐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어떻게 배분을 하면 좋을지 영상 말미에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VM은 첨단 금속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첨단 금속이란 다양한 첨단 산업에 사용이 되는 고강도, 고내열성, 고청정 등의 우수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고기능성 금속을 얘기하는데요.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철이나 금, 이렇게 특정 금속이 단순하게 활용이 됐다면 현재 우주나 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등의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니켈, 티타늄, 이런 비철 금속과 또 신소재들이 자주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첨단 산업의 고성장에 따라서 첨단 금속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첨단 금속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품질 요건과 고성능을 요구하는 분야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 또 새롭게 진출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대부분 해외에 다 의존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HVM이 아래 그림에 첨부해둔 핵심 기술들과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조된 첨단 금속은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을까? 가장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야는 바로 우주입니다. 로켓 발사체를 발사할 때 고온과 고압 환경을 잘 버텨야 되고요. 보관할 때는 저온 환경을 또 잘 버텨야 합니다. 얼마나 잘 버텨주는가에 따라서 위성과 로켓의 성능이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 부품에는요, 첨단과 특수 금속이 더욱더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네, 회사는 이미 나로호, 누리호 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발사체에다가 첨단 금속을 납품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최대 민간 발사체 기업에도 로켓 추진체 부품을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회사가 굉장히 10년간 공들여서 연구한 분야가 바로 우주 분야고 작년부터 글로벌 기업의 양산 공급이 본격화된 거라서요. 앞으로 이제 민간 우주 시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 확대된다면 특수 소재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HVM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분야인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에 사용 가능한 초고순도 PVD 스퍼터링 타겟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상용화까지도 성공했습니다. 자, 스퍼터링 타겟은요, 반도체 방막 공정에서 방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쓰이는 핵심 소재 중에 하나고요. 반도체뿐 아니라 여러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로벌 타겟 제조 기업인 린데 AMT 사이에 공급 중이고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쪽도 미세화 트렌드에 따라서 꾸준히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다음은 디스플레이 분야인데요. FMM 인바 합금 소재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최근에 넷 신기술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FMM은 파인 메탈 마스크의 약자고요. OLED 유기물이 디스플레이 화소 안에 증착하도록 돕는 필수 부품으로 OLED의 해상도와 수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일본 기업의 독점력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회사가 국내 최초 소재 개발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넷 기술 인증이라는 게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이면서 기술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서 국가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요 인증을 획득했다는 건 해당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아직은 이 분야는 고객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글로벌 독점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소재사로 앞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회사 측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는 잘 알겠죠? 그리고 첨단 금속 제조 분야는요, 규모의 경제가 발동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국내 최고 수준의 생산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 공모자금을 활용해서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캐파를 더 늘리겠다. 그래서 신규 공장과 설비 증설에 많은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에요. 네, 이 정도 보고 실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조금씩 증가세를 계속 꾸준히 보이고 있기는 하고요. 22년과 23년에 연속 단기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24년 1분기 기준 단기 순이익을 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24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영업이익률 또한 23년 대비해서는 조금 하락한 상황이라서 이런 건 남은 분기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술 특례 상장 치고는 아주 최악의 실적은 아닙니다. 그쵸? 자,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느냐. 알루코와 한창산업의 평균퍼인 20.56배를 26년 추정 단기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값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 17,139원을 산출합니다. 최근에 종목들이 전부 다 26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을 하고 있죠. 네, 할인율 36%에서 17% 적용, 최종적으로 공모가 밴드는 11,000원에서 14,200원을 산출했네요. 뭐 결국에 당연히 현 시점에서는 고평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 추정치를 이빠이 땡겨 썼으니까. 그럼에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상단 초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수요 예측 결과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837.2대 1 기록했고요. 2225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어가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낮은 건가 싶을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공모 규모의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참여도가 높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 규모가 조금 더 컸던 한중 NCS에 비해서 참여한 금액은 더 컸고요. 또 그 이전에 이닉스와 비교하면 훨씬 더 들어왔고요. 그래서 경쟁률은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참여도가 높았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는요. 사실 짚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한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단 이상을 질러냈고요. 18,500원 이상의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적어도 30% 이상을 써내야 무조건 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니까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얘기했듯이 초과 비율이 30%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건 또 너무한다라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가는 상단을 27% 초과한 18,000원에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경쟁률과 분포표에 비하면 이번에도 확약 비율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일 수밖에 없고요. 건수 기준으로 5.89%, 수량 기준으로 6.68%. 네, 어제 봤던 하이젠 R&M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고요.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보통보다 조금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8,0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432억 원, 시가총액은 약 2,142억 원 규모가 되겠고요. 청약은 19일과 20일 이틀간 진행되고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장은 28일 단독 상장 예정이고요.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는 72,000주, 3%가 딱 배정됐더라고요. 아마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배정한 수치인 것 같아서요. 미달 가능성은 없을 듯 합니다. 상장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 보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32.08%에 해당하는 물량 바로 유통 가능하고요. 기존 주주 비율은 12.52% 존재합니다. 유통 물량의 조건이 그저 그렇고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687억 원. 이것도 그냥 애매한 수준인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주 무거운 건 아니고요. 참고로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2,750원, 4,250원, 11,000원 요 정도거든요. 공모가 18,000원보다 다들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 엑시트 가능성은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꽤 큽니다. 네, 그 밖에 당장 신경 쓸 물량은 없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경쟁률이 높고 가격 분포표 상단 이상이 단데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6.68% 높지 않다. 기관들이 아마 단기에 다치고 빠질 것이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2.08%로 적지 않고 기존 주주 12.52% 존재, 유통 가능 금액 687억 원으로 뭐 그냥 봐줄 만한 조건이다 정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 가능 금액이나 시가총액이요. 내일 아침에 우리 상장을 하게 되는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의 결과를 좀 참고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시어스는 동시상장이라는 단점이 존재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의 사례를 좀 보면 수급이 완전히 좋았을 때에는 블루엠텍처럼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수급이 좀 꺾였을 때는 민테크처럼 고가 기준으로 50%를 겨우 찍는 그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유통 가능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어디쯤으로 적당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최근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져 준다라고만 하면 무거웠던 뭐 그리드위즈나 ICTK도 고가 기준으로 80에서 100%를 가졌기 때문에 단독 상장인 HVM도 뭐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28일까지도 이 분위기가 잘 이어져 줄 수 있을지는 약간은 좀 불안하기는 하겠습니다. 예, 경험했듯이 상장이 연이어 계속되면 약간은 꺾이는 시점이 찾아오거든요. 자, 그리고 HVM도 장외에서 형성된 시세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다 보니까요. 조금 더 밸류에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좀 미리 해봤고요. 26년 추정순이익을 할인 없이 적용을 해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은 약 29,921원, 공모가보다 66%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60에서 80%는 최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요.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요. 늘 그렇듯이 예상 균등, 예상 경쟁률, 기대 수익 계산을 해볼 텐데 오늘은 하이젠 R&M과의 기대 수익을 비교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60만 주가 배정됐기 때문에 균등 물량은 30만 주가 되겠고요. 수수료 2,000원, 계좌는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100% 등급 기준 2만 주, 1억 8천만 원까지가 한도고요. 최소는 10주, 9만 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NH에서 진행됐던 ICTK는 수급이 좀 꺾였을 때라서요. 참여 건수가 적긴 했는데 그전에는 뭐 40만 건, 50만 건 넘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40만 건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75주, 추첨 한 주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례 경쟁률은 증거금 5조 원 정도를 잡고 1852대 1을 예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젠 R&M과의 비교가 핵심이기 때문에 조건부터 좀 비교를 해보고요. 기대 수익 마지막으로 비교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은 하이젠 R&M이 확약도 그렇고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그렇고 훨씬 유리합니다. 유통 가능 금액이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은 하이젠이 훨씬 우세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 표를 봐주세요. 청약 단위에 맞춰서 비슷한 자금으로 청약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대 수익을 비교해 놓은 표거든요. 예상 비례 경쟁률은 HVM을 1852대 1 잡았고 하이젠은 4370대 1 정도 잡았고요. 경쟁률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 기대 수익률 자체는 HVM이 낮긴 하지만 기대 수익금이 더 커질 가능성은 없겠느냐? 네, 제 계산에 따르면 HVM의 더블 기준 수익이 54,000원, 하이젠은 250% 기준의 수익이 52,500원. 그래서 기대 수익 자체는 어쩌면 HVM이 더 클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HVM은 환불까지 4일이 걸리고 하이젠은 이틀이 소요되죠. 그래서 파킹 이자까지 결국에 감안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냥 하이젠 R&M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이 저는 나왔어요. 그래서 뭐 내일의 경쟁률 추이를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저는 하이젠 R&M을 우대 한도 최대까지 좀 다 청약을 하고 남는 것만 HVM에 참여를 해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내일도 아침에 상장 라이브, 오후에 경쟁률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혀가 엄청 꼬이네요. 아무튼 하이젠 R&M 2일차 경쟁률 보면서 내일 또 같이 얘기를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좀 쉬세요. 안녕.